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3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던데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초반과 달리 장 후반에 맑은 장세를 보여주면서 0.95%, 약 1% 정도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194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약한 흐름세를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1.36%의 큰 상승을 보이면서 48,5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9%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309,500원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장 초반과 다르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와 우리들이 매수한 모든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가 초반과 달리 여기 보시는 대로 장 막판에 상승으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오늘 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서 장 초반과 달리 장 막판에 이렇게 다른 많은 종목들이 비교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별 시세를 잠깐 살펴보면 전기 제품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 SK이노베이션, 이 외에도 이와 관련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설비업체, 모든 업종들이 다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 SDI가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삼성 SDI를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6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명, 이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비록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저번 2월달이죠, 이때하고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는 2월달부터 지금 5월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 이상도 나오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방역, 대응, 많은 전략과 플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행착오도 솔직히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태원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월달과 비교해서 지금을 내다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 기회로 삼고 물량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를 포함해서 LG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업체라든지 설비업체, 이런 모든 업체들이 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죠. 이 두 분이서 오늘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동을 가졌던 위치가 천안에 있는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주목해야 되냐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총수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수많은 업종들이 큰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나왔죠.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삼성 SDI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가장 큰 매수 금액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늘도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지만 삼성 SDI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산업이 앞으로 이쪽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현대자동차에서는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부회장이 만나서 회동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현대차와 삼성 SDI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지난 10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먹거리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등 우리나라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래차의 핵심 기술로 뽑히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 두 총수가 논의했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순위가 8위였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위까지 크게 올랐죠. 그리고 2020년 1분기인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내려와서 4위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국내 1위 기업이 LG화학이란 말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삼성 SDI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과 회동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이온, 이렇게 두 가지의 배터리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전부 다 리튬이온이죠. 그런데 리튬이온에 큰 단점이 있어요. 여기 조금 어렵게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저온 상황이 지속된다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차와 차 간에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내부에 있는 전해액이 누출이 된다면 그 누출된 전해액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멀리 갈 수 없는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죠. 만약에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우리가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려고 한다면 이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던가 혹은 무게를 늘려서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전해질이 우선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전해액이 흘러서 화재가 발생될 이런 염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을 뿐더러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 갈 수 있는 미래형 배터리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종합연구원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용화 시점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언젠가는 사용이 되어서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 산업을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의선 부회장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는 자체가 이런 미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 비록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가 현대차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전지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1위고 세계에서는 2위 정도 되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서는 국내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에서는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비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욱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자동차를 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한다면 오랫동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가더라도 한번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배터리 산업이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되는 순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한번 염두해서 삼성 SDI를 고려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설을 했었는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 세 가지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산업군과 관련된 업종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비록 삼성전자가 전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모두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